매주 토요일 나는 투명 인간이 됩니다. 노년에도 상처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김정숙은 토요일이 오면 습관처럼 장을 봅니다. 시장 입구에서 딸이 좋아하는 나물과 사위가 즐기는 반찬거리를 골라 담습니다. 비닐봉지가 무거워 손목에 자국이 생기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토요일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딸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면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27평형 14동 803호. 정숙은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립니다. 문이 열리면 딸 지연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고개만 까딱입니다. 엄마 왔어요. 응, 들어와. 그녀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가져온 반찬들을 정리합니다. 거실에서는 사위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인사는 없습니다. 정숙은 바쁘시니까라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을 닦습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개고 식탁을 닦습니다.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통화 중인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정숙은 일을 마치고 가방을 듭니다. 지연아, 엄마 간다. 응, 조심히 가. 문을 닫고 복도에 서면 묘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필요한 일을 했는데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60여 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정숙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마다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면 고요함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딸을 도왔고 사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으며 며느리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내가 뭘 더 바라는 걸까? 정숙은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녀는 달력을 봅니다. 붉은 토요일 숫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섭니다. 저녁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예감이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가슴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다음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역국도 끓여가기로 했습니다. 사위의 생일이 다음 주였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과 사위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지연이 말했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꺼내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릅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오신대. 매주 오시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반찬 갖다 주시는 건데 뭐. 반찬은 우리도 시켜 먹으면 되잖아. 매번 오시니까 주말에 계획 세우기도 애매하고.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볼게. 정숙은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국을 끓이는 동안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응? 엄마가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은데. 사위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다 들었어?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오빠 말이 맞아. 엄마도 생각해봤어. 정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더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달에 한 번만 올게.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괜찮아. 엄마도 할 일이 있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에게는 토요일의 방문 말고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자신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딸이 바빠서 반찬을 못해 먹을 것이고 집안일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숙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평소보다 더 넓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켰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라고 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낼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방을 채웠지만 마음속 어둠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질문은 분명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불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숙은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약속한 토요일에 딸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지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에게서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숙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요즘 안 보이시더니 여기 계셨네요. 같은 동에 사는 오미자였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별일 없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한테 안 가세요? 토요일이잖아요. 이제 안 가려고요. 오미자가 정숙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의 말, 딸의 애매한 반응,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깨달음.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했어요. 오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 가는 것도 선택이긴 한데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폐를 안 끼치는 게 목표면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오미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됐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정숙은 오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네 집은 명절에만 가요. 대신 문화센터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처음엔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게 더 편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오미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문화센터 서예반 시작해요. 같이 가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미자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혼자 남은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지연이 태어난 날. 그 시절의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되었을까? 정숙은 사진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그동안 그녀는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질문은 명확했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첩을 덮고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작은 별표를 그렸습니다. 서예반에 갈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별표는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답은 없지만 질문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이면 보통 시장에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오전 10시, 11시가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지연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3주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딸은 엄마 없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 하나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딸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왔을 시간입니다. 수저를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봤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나야. 오늘 안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다음에 봐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은 23초였습니다. 정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에 봐요. 언제가 다음일까요? 다음 주일까요? 다음 달일까요? 아니면 명절일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연도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딸이 전부였습니다. 딸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정숙은 그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중심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슬펐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토요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형체는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예반.
정숙은 그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오미자의 말도 생각났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무언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무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정숙은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손에는 오미자가 알려준 준비물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예실 문을 열자 먹 냄새가 났습니다. 6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미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떨려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붙잡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숙은 붓을 들고 먹을 찍었습니다.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삐뚤었지만 자신의 선이었습니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오미자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바빠서 당분간 못 갈 것 같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운했지만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요일은 서예, 목요일은 산책, 금요일은 오미자와 차를 마셨습니다. 토요일은 더 이상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인데? 그냥 밥이나 같이 먹어요. 밖에서 정숙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화요일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요일은 어때? 좋아요. 그럼 수요일에 봐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식당에서 만난 지연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회사 이야기, 사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서예 배우고 있어. 서예요? 응, 재미있더라. 지연이 잠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좋아 보여요, 엄마. 정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집에 들어서며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서랍에서 서예 숙제를 꺼냈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나, 삐뚤었지만 단단한 글씨였습니다. 정숙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오고 있었습니다.